초, 중, 고 영양교사가 모였다. 학교 영양상담 브이로그.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영양상담 브이로그 나레이션을 맡은 고등쌤이자 이 유튜브의 주인장, 뻔뻔한 영양쌤입니다. 우리 썸네일에 있는 초, 중, 고 영양쌤들과 함께 영양상담을 한 학기 동안 정말 열심히 진행했고 이 과정을 선생님들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상담을 진행하면서 만든 모든 자료는 더보기란에 영양상담 실천 사례라는 이름으로 만든 워크북에 다 담겨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브이로그 시작해 볼게요. 챕터 1. 학생 모집. 영양상담의 시작은 상담을 하고자 하는 학생을 모집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포스터를 만들어서 학교 식당에 게시를 했습니다. 포스터에는 QR 링크를 넣어 구글 설문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정통신문을 만들었고요. 어떤 학교는 이렇게 종이로 된 가정통신문을 돌렸고 또 어떤 학교는 각자 사용하는 알림장 앱으로 가정통신문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알림장 앱으로 회신이 잘 오지 않아서 다시 한번 학생들의 참여 독려를 부탁하고자 학내 메신저로 쪽지를 돌렸습니다. 챕터 2. 학생 소통. 알림장 앱에서 학생과의 소통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는 오픈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학생 상담을 진행했고요. 하이클래스 같은 알림장 앱은 이렇게 카카오톡처럼 학부모나 학생과 소통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서 선생님의 번호를 노출하지 않고도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이클래스를 사용하는 학교는 이렇게 하이클래스로 소통을 진행합니다. 처음에 오픈카톡이나 하이클래스를 이용해 학생과 대면 상담 일정을 잡고 영양상담실에서 이렇게 대면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챕터 3. 레포 형성. 레포 형성이란 인간관계가 중요한 상황에서 신뢰와 친밀감을 쌓는 과정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학생과 어떻게 가볍게 스몰 토크를 해보는지 재연을 한번 해볼까요? 안녕 땡땡아? 영양실은 처음 와보지? 선생님이 지내는 영양상담실은 이렇게 조리실이 환히 보여. 아, 네. 영양실은 처음인데 조리실이 환히 보이는 게 신기해요. 응, 그렇지? 땡땡이가 자주 영양상담실에 올 건데 상담실이 좀 친숙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커튼을 치면 조리실이 안 보여. 오, 나름 프라이빗한데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든 얘기를 다 털어놔도 된단 말씀. 오늘 급식은 어땠니? 맛있게 먹었니? 네, 오늘 특히 닭날개 조림이 맛있었어요. 다행이다. 조리사님들이 열정을 쏟은 보람이 있으시겠다. 땡땡이는 오픈카톡에서 다이어트에 관해 상담하고 싶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적당한 체중 같아. 그런데 선생님이 알지 못하는 고민이 있는 걸까? 아,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숨겨진 뱃살도 많이 있고 셀룰라이트도 많이 심해요. 그렇구나. 그럼 우리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보건실에 가서 인바디를 측정해보자. 오, 우리 학교에 인바디 측정기가 있는지 몰랐네요. 네, 알겠습니다. 좋아. 출동. 챕터 4. 인바디 측정. 먼저 보건실에 있는 신장 체중계를 이용해서 학생의 신장과 체중을 측정해줍니다. 참고로 인바디 측정기는 저희도 초중고학교 선생님 중 고등학교에 있는 선생님만 보건실에 인바디 기기가 보유되어 있었고 나머지 학교에서는 인바디 기기가 보유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인바디 기기를 이용해 측정하면 더 좋겠지만 없어도 상담 진행에는 무리가 없으니 생략해 주셔도 좋습니다. 학생이 인바디 기계에 맨발로 올라갈 수 있게 안내해 주시고 인바디 기계가 체중을 재고 학생의 키를 입력하고 인바디 기계가 요구하는 대로 학생이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체성분 검사를 시작합니다. 검사가 끝나면 검사 결과지를 출력해 상담 시 활용하시면 됩니다. 챕터 5. 식생활 생활습관 진단 프로그램 V2 활용. 저희가 사실 학생들 식생활 진단 프로그램으로 어떤 도구를 써야 할까 많이 고민이 됐어요. 식약처에서 만든 것도 있긴 했는데 진단평가 항목도 그렇고 분석 결과가 너무 간단하게 나와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했는데 때마침 교육부에서 식생활 진단 프로그램이 나와서 해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초중고 쌤들 모두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학생들 식생활 진단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돌려보면서 하나 피드백을 교육부에 드리자면, 영양쌤들은 보통 점심시간을 이용해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학생이랑 상담할 내용은 많고 시간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쌤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걸 링크로 보내서 학생한테 해오라고 했는데, 이게 학생이 저한테 공유하기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학생한테 공유받은 링크를 받아서 접속을 하면 학생이 작성한 내용이 보여야 되는데, 제가 테스트해봤던 테스트 페이지만 열려요. 그래서 PDF를 저장해서 보내라고 했더니 역시 PDF 저장이 안 된다는 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을 영양쌤 컴퓨터에서 진단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오류가 잡히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영양쌤이나 학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챕터 6. 식생활 일기. 식생활 일기의 양식은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 봤고요. 식생활 진단 프로그램은 식품 섭취 빈도법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 이 식생활 일기는 24시간 회상법이죠.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든 게, 이 일기를 쓰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식생활 문제를 직접 알아가고 또 반성할 기회를 갖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고 어떤 음식은 피하면 좋은지, 또 어떤 시간에 먹어야 하는지 등등을 영양쌤들도 피드백을 해줄 수 있다 보니까 식생활 일기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단순하게 한글 파일로 식생활 일기를 만들 수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조금 더 애착을 갖고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귀여운 디자인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 지금 브이로그에 나오는 양식들은 저희 영양상담 실천 사례에 링크를 다 달아놨으니까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막연하게 적으라고 하면 막막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시 자료를 하나하나 읽어주며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제 먹은 거를 기억해 보면서 예시로 한번 적어보게 하고 바로 피드백을 해주시고, 집에 가서도 이렇게 적어보라고 하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매일 알맞게 적었는지 오픈 카톡으로 매일매일 적은 걸 찍어서 보내보라고 했어요. 또 바로 피드백을 해주니까 더 효과적이기도 했습니다. 챕터 7. 영양상담 일지. 저희가 제작한 영양상담 일지인데요. 이 영양상담 일지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제작하였습니다. 상담 일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역시 저희 매뉴얼 링크 들어가시면 되고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객관적 영역에서 먼저 핑크색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학생과 상담 후에 조사한 내용을 입력하시는 부분인데요. 만나이 원령과 BMI 표준 체중은 자동 계산되는 영역이니까 건들지 말아주시고요. BMI 옆 숫자 99.9는 성장 도표에 따른 체질량 지수 100분위를 의미합니다. 같은 나이와 성별의 아동 100명 중에서 이 학생의 BMI가 몇 번째에 해당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00명 중에서 99.9번째로 체질량 지수가 높다는 걸 의미를 하겠죠. 인바디 부분은 인바디 기계가 있는 학교만 입력해 주시면 되고, 없는 학교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허리둘레도 측정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만 키, 체중, 성별, 생년월일은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다른 데이터 값이 자동 계산됩니다. 다음으로 주관적 자료 영역으로 가시면 교육부 식생활 진단 프로그램 결과값을 입력해 주시는데요. 학생이 입력한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간략하게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학생의 병력이나 가족 병력, 운동 습관, 행동 습관, 좋아하는 음식 등을 입력해 주시고, 이 결과값을 토대로 영양 판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밑에 이제 영양티의 솔루션 부분은 역시 핑크색 부분은 선생님이 조사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활동 개수는 표를 보시고 학생 활동량에 따라서 활동 개수를 입력해 주시고, 학생과 감량 기간을 얼마나 잡을지 상담하시고 감량 기간을 적어주세요. 그러면 학생의 기초 대사량, 권장 일일 섭취량, 하루 감량 목표량, 목표로 하는 일일 섭취량이 나옵니다. 이를 토대로 식단 계획을 지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담 일지에 상담한 내용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상담은 대면 상담한 것 또는 오픈 카톡으로 메신저로 상담한 내용 등 자유롭게 일자별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양 상담을 통해서 목표의 1일 섭취량이 나왔으면 학생이 실제 어떻게 이 섭취량을 먹어야 하는지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식품 교환표를 팔더라고요. 협회 회원이면 한 부에 6,000원, 비회원은 12,000원에 파는데 저는 협회 회원이어서 6,000원에 구매했고 학교의 교육 운영비 예산을 받아서 구매했습니다. 10부 사서 상담하는 친구에게 나눠줬는데 부담되시면 굳이 나눠주지 마시고 한 부만 사서 상담할 때 교육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는 그냥 이렇게 식품 교환표 출력하셔서 대략적인 설명만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식품 교환표를 활용해서 교육하는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보고 가실게요. 식품 교환표라는 거야. 식품 교환표는 한번 읽어볼까?
저번에 선생님 식품구성 자전거 보여줬잖아. 네. 거기에도 이제 식품군이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양이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지 보여주는 거고, 여기 보면 식품군별 기준 영양소라는 게 있어. 그래서 공유군은 우리 공유군에 뭐 있었지? 쌀이랑 맞아. 국수, 어, 면이랑 어, 빵이랑 어, 달걀랑 고구마. 맞아. 그런 것들이 이제 공유군이야. 그럼 걔네는 한 1교환 단위당 100칼로리를 말해. 그리고 그 안에는 탄수화물이 23g이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가 탄수화물에는 아예 단백질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 단백질이 조금이지만 들어있어. 몇 그램 들어있을까? 2g. 맞아. 식품 교환 단위라고 하는 건데, 식품 교환 단위라는 거는 뭐냐면은 식품군의 1교환 단위 식품을 보면은 여기가 보리밥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공기가 1교환 단위야. 그렇지. 쌀밥도 3분의 1 공기가 1교환 단위야.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 눈대중으로 이제 볼게. 밥의 3분의 1 공기는 이 정도고, 삶은 국수 90g 이렇게 같이 바꿔 먹을 수 있겠지. 그리고 감자는 중짜리 1개, 그리고 고구마는 70g. 조그만 거가 70g이 된다면 그거 1개를 먹어도 되고, 얘는 중이니까 반 개를 먹는 거다. 네, 떡볶이 떡은 50g. 떡볶이 떡 보세요. 엄청 적지. 근데 이거 우리 어떻게 먹어? 엄청 많이 먹지. 네. 이게 1교환 단위인 거야. 한 57kg였고 선생님은 2kg만 빼보자. 일단은 차분히 2kg를 우리가 3달 동안 90일 동안 체중을 감량을 할 거야. 그렇게 봤을 때 섭취해야 되는 1일 섭취량은 2000칼로리 정도야. 우리가 90일 동안 체중을 뺀다고 생각을 하면은 55kg가 되려면은 2kg를 감량을 하려면 한 200칼로리 정도 하루 덜 먹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1800칼로리를 우리가 먹게 될 거야. 그러면 여기서 볼게. 이거는 이제 소화 청소년 에너지별 식품군 교환 단위수인데, 그래서 1800칼로리 여기 보이지? 그러면 아까 공유군은 하루에 얼마를 먹어야 되냐면 8 교환 단위까지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어윤유군은 저지방 2, 중지방 3, 고지방은 있지도 않아요. 네. 네, 이렇게 식품 교환표를 활용해서 학생이 목표 섭취율량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식사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담하는 친구가 아침 결식률이 엄청 높은데 부모님이 또 맞벌이시고 바쁘셔서 아침을 챙겨줄 시간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아침으로 먹기 좋은 음식들을 안내하고 어떻게 조리를 하면 좋을지 만들어서 이렇게 POP를 만들어서 제공을 했어요.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보냈고 실제로 이걸 토대로 다시 한번 대면해서 꼼꼼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런 POP 같은 경우도 저희 실전 사례에 다 담았으니까요. 링크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편식에 대해서 영양 상담을 하셨어요. 한번 교육 내용 보고 가실게요. 편식 정보를 알아두면 좋은데 편식이 뭘까? 만약에 채소랑 고기가 있으면은 고기를 많이 먹고 채소를 먹는데 한 종류만 먹는 거. 그렇지. 오, 엄청 정확하게 잘 알고 있네. 그렇지. 편식은 싫어하는 음식은 거부하고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서 먹는 식행동을 의미하거든? 정확한 정답이야. 그럼 편식의 원인은 뭐가 있을까? 그렇지. 우리 종류를 모르면 알 수 없잖아. 여름에만 먹을 수 있는 제철 채소. 비로 시작하는 나물. 선생님이 급식에서 비름나물 만들어줬던 거 기억나? 비름나물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지. 그치? 그 여름의 제철 채소란 말이야. 근데 비름나물 집에서 먹어본 적 있어? 없지. 선생님이 급식에서 이렇게 비름나물이라는 걸 만들어줬잖아. 비름나물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지. 그치?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급식에서 평생 비름나물을 안 만들어줬어. 비름나물을 알게 될 기회가 없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고 아팠을 경우에 뭐 식중독에 걸려서 엄청 아팠었어. 식사 중에 간섭이 심한 경우에 부모님의 참견이나 아니면 선생님의 참견이 너무 심해. 그래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 그러면 그 음식에 대한 기억이 안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푸드 네오포비아라는 게 형성될 수 있거든. 푸드
푸드 네오포비아가 형성돼서 그 음식을 거부해서 편식이 생길 수도 있고요. 편식의 문제점은 채소를 안 먹으면, 보통은 편식을 우리 어린이들은 채소를 편식을 하잖아. 이제 아까 가지도 안 먹었고 열무김치도 안 먹었잖아. 그치? 그렇게 채소를 편식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이 채소에는 식이섬유소가 있는데 채소에 있는 식이섬유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우리 대장에 있는 대변을 이제 원활하게 배출시킬 수가 없어. 원활하게 대변이 배출되지 않는 것을 변기라고 하지. 노폐물을 배출시켜야 되는데 대변이 우리 몸속에서 안 나가면, 대장에 대변이 차곡차곡 쌓이면 배가 어떻게 되겠어? 나오겠고. 배도 나오고 배가 아플 수도 있어. 또 반대로는 패스트푸드나 고기류를 너무 좋아해서 그것만 먹어.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그렇지. 건강한 체중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음식만 너무 집중해서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신경질적이고 과민적인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서 까다로운 식습관으로 사회성이 저하될 수 있어. 그러면은 좀 모임이 불편해진다거나 할 수 있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할 수 있으니까 편식을 하면 될까 안 될까? 네. 안 돼요. 다음 상담 시간에는 4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보자. 우리 중학교 영양 선생님은 집단 상담을 진행하셨는데요. 이 친구들은 편식을 주제로 모였고 집단 상담 구성 시 가급적 같은 영양 문제를 가진 친구들끼리 함께하면 문제에 대해 함께 공감이 가능해 문제를 수정해 가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편식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활동으로 식품 구성 자전거 학습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 각자가 식품군 한 가지씩을 맡아 해당 식품군의 역할과 대표 식품을 발표하며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이제 게시판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야채와 싫어하는 야채를 나누어서 써보고 이야기해보는 활동을 했는데요. 좋아하는 채소는 왜 좋아하는지 간단하게 얘기해보고 싫어하는 채소는 왜 싫어하는지 맛, 냄새, 식감 등 다양한 이유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공감하거나 새로운 시각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채소의 좋은 점들을 찾아보는 활동과 함께 편식을 고치기 위한 나만의 노력 등을 공유해서 학생들이 채소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챕터 A 피드백. 챕터 7의 영양 상담 일지 부분이랑 챕터 8의 피드백은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긴 해요. 영양 상담 일지에 계속해서 학생이랑 피드백한 부분을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식생활 일기도 매일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지만 글로 적으면 이 친구들이 누락시킬 수도 있고 또 실제 먹은 양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리 교육을 해도 한계가 있어서 먹은 음식도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면 상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바로 피드백해서 교정하는 부분도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친구들이 어떤 감식을 섭취하는지 묻기도 합니다. 그럼 저는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묻기도 하고요. 점심시간에 저한테 와서 식판 받은 거 확인을 받아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 반찬 외에 밥과 또 김치나 채소 반찬들은 자율 배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밥 양은 적절한지 채소 반찬들은 골고루 받았는지 확인을 하고 또 얼마나 남겼는지까지 급식실에서는 바로바로 좀 확인을 해줬습니다. 확인하면서 뭐 채소는 더 먹어라, 밥 양은 좀 줄여라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바로 해주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과체중이나 비만한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스마트폰 사용량이 높고 활동량이 굉장히 적어서 이 친구들한테 무리한 운동을 당장 권하기보다는 식후 걷기에 대해서 강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점심 먹고 앉아있지 말고 운동장이라도 걸으라고 많이 격려를 해줬고 실제로 저도 배식이 끝나고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 이 친구들과 좀 걸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날 같이 걷기로 약속을 했는데 비가 와서 계단 걷기를 학생하고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귀엽죠? 학생 영양상담 후기.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너무 재밌었고 운동하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파프리카는 제일 싫어하는 채소였는데 이젠 먹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영양 상담하면서 간식 줄이고 채소 먹는 게 더 좋다는 걸 느꼈고 생활 습관도 다시 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편식 줄이고 더 건강하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kg 빠진 것 같아서 되게 뿌듯했었고 다음에도 열심히 더 빼고 싶어요. 채소 제일 먹고 고기랑 밥 먹고 순서대로 먹고 5대 영양소대로 골고루 먹으려고 해요. 앞으로도 화이팅! 영양쌤들의 영양상담 후기.
네, 선생님도 이번에 영양 상담 하면서 좋았던 점 있으면 한마디씩 이야기 해볼까요? 네, 저는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여서 너무 뿌듯했고, 그리고 더욱더 다양한 영양 상담 방법을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선생님? 네? 네, 저는 중학교 영양교사인데 저는 학생들이 원래 식습관에 관심이 없었는데 스스로 관심을 가지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영양교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래포가 많이 형성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급식 지도할 때 굉장히 수월했던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담을 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은 그 상담할 때 말로 표현하는 것이 좀 많이 어려워서 상담을 깊게 들어가는 것이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는 점심시간을 할애하면서 영양 상담을 진행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너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방면으로 모집을 많이 했는데 아이들이 많이 신청해주지 않아서 그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보완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초등학교 영양 상담을 했을 때 개인 상담을 실시를 했는데, 친한 친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친한 친구와 함께 짝 상담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학교 영양 상담은 집단 상담을 했는데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영양교육 자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영양 문제가 있는 친구들을 출연할 수 있는 전문적인 도구가 있으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영양 상담을 두려워하는 영양 선생님들께 한마디씩 해주시겠어요? 선생님, 일단 친한 학생 한 명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신감도 붙고 더 영양 상담이 재밌어질 거예요. 화이팅!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이들이 영양 상담을 막 신청하진 않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알 것 같죠? 아니요, 전혀 모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저희가 아는 것들을 전수해주면 될 것 같아요. 시작해보세요. 저희가 만든 워크북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하실 수 있어요? 화이팅!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